건전지 안 했어. 건전지 안 했어요? 이게 건전지 1도까지 됐습니까? 자, 건전지 1도라는 것은 금속 주위에 전하는 물체를 가까이 왔을 때, 자, 대전처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화가 되는 분기에는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띠게 된다는 건전지 1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건전지부터 빠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라는 장치는 이걸 이용한 장치, 건전지 밀도 현상을 이루어줍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한 장치가 건전지라고 합니다. 자, 이 건전지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니 이쪽에 금속 패킹이 있고 금속 막대가 있는데 이 금속 막대는 패킹에 의해서 연대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금속 막대 패킹에는 금속박이 모여있죠. 그래서 이를 금속박 건전지라고 합니다. 하죠. 그래서 이쪽에 건전지 병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건전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전된 대전되는 자리를 확인하고, 두 번째,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해 줄 수 있고,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건전지는요, 이런 게 질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상반기 문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에 나타나나요? 첫 번째, 대전 여부를 알아보자. 자,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데, 대전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바깥쪽에서 건전지 경우 생략을 할게요. 자, 여기에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놨어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가까운 쪽에 반대 종류의 전화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화가 대전되겠지. 자, 그러면 금속판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 같은 종류의 전화를 대전하는 곳에 어떻게 되니? 금속박이 멀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음 번 보면, 자, 똑같이 건전지 경우를 갖다 놓고, 건전지를 갖다 놓고, 자, 누구를 갖다 대보니까 마이너스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놓죠. 그럼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자,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프로톤들이 많겠지. 그래서 역시 어떻게 되버리니까 얘는 벌어지는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전되어 있다면 무조건 벌어진다. 오케이? 대전되어 있다면 무조건 벌어진다. 다음 대전 여부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전된 전하량은 누나 지금 코로나 약 보는 거지. 그건 좀 가서 땡겨. 어때도 알고 싶은 거 없다. 아무도 난리 났지. 형님을 몇 명씩 가는 데서. 자, 대전된 수강 그렇게. 우리 인구 약 2천만 중에 2천만 명 넘었잖아. 아직 못 걸려본 사람. 그래서 많네. 걱정되잖아. 그치? 언제 걸릴지. 죽을 수속이 되는 거 같지 않니? 슬퍼. 선생님 지금 우리 선생님 너무 슬퍼. 자, 대전된 전화량을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나타내볼게. 한번 걸렸다고 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번에 변종 변이가 이게 오미크론 BA 5점 몇이지. 근데 얘는 지금 항체 회피 기능이 있어. 항체가 있어도 그 항체를 피해가고 감염시키는 특수 용도가 장착이 돼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돼. 이번에 변이
또 하나 써나왔던데 얘는 감염률이 어마무시하게 높대. 근데 증상이 엄청나게 작대. 두 감 정도? 두 칸도 아프잖아. 두 감도 아파. 자, 이쪽에 전화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녀석을 가까이 가져왔어.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전자들이 오고 이쪽에 플러스들이 조금 오게 되는데 당연하지.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만큼 걸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 대해서 얘는 더 많은 전화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까이 가져와서 얘는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같은 거리에 나타났더니 이쪽으로 당겨주는 전자들이 훨씬 더 많겠지.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전화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테니까 벌어지는 정도가 크더라. 그래서 전화량이 많다 적다만 비교해 볼 수 있어. 단 이 두 거리를 똑같이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 통지 변이 되겠지. 가끔가다 물어본다. 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주작 변이, 통제 변이, 그리고 독립 변이, 종속 변이 이런 얘기들도 이 단계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된 전화를 비교해보고 이번에는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대전된 전화의 종류는 어떤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전된 전화의 종류는 이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금속밥을 미리 대전시켜 볼까? 자, 미리 대전시킬 거예요. 가장 쉬운 대전, 플러스 대전시키고 싶어. 플러스 목대 그렇게. 그러면 전자들이 플러스 목대 쪽으로 이동을 해버려. 땡기니까, 그치? 그리고 떼버리면 얘는 같은 종류의 전화가 돼. 마이너스 막대를 갖도 돼. 그럼 전자들이 이쪽은 많고 이쪽은 없으니까 이동을 하겠지. 이렇게 이동하면 걔는 떼버리면 나중에 마이너스는 전자가 돼버리겠지. 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얘가 플러스로 대전된 녀석이라고 가정입니다. 자, 플러스로 대전시킬 때 이때 우리가 모르는 전화를 여기다 가까이 가져다 보는 거야.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 게 이 모르는 녀석에 따라서 반응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얘가 닫히거나 더 멀어지거나. 만약에 모르는 아이가 플러스였다라고 가정해볼까? 플러스면 이쪽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 땡겨줘 오겠지, 얘 때문에. 그래, 안 돼?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더 강해지니까 더 벌어지겠지. 같은 종류면 벌어진다. 반대로 대전돼 있었는데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갖다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여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전자들을 밀어내겠지.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성질이 약해지겠네. 그래서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는 더 벌어지고 다른 종류는 더 오므라들게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검정이라는 장치다. 원리는 정적의 유도를 이용한 장치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 관련돼서 검정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검정기는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파로 구성되어 있고 검정기병에 들어있다. 이때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먼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대전되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대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주시고 또 대전된 전하의 종류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럼 부원 질문이 나오겠지?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까? 금속박을 대전시킨 후에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에는 대전체가 검정기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에는 더 벌어지고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의미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주면 되겠지. 와, 니네 선배들 중에 한 녀석 지금 과거
하고 졸업했는데 그 녀석의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답을 기가 막히게 답해. 잘 물어보는 거 외에 한꺼번에 통째로 대답해 버리니까 면접관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가고 들어간 친구지. 자, 그러면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이라고 한다. 전류라고 한다. 우리 최초의 전류의 흐름을 이야기한 분이 플랭크이라는 분이야. 벤자민 플랭크이지. 자, 이분은 약속을 해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온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 도체 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은 누구다? 자유전자이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전류는 약속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합니까?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암페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암페어의 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암페어는 1초 동안에 1쿨롬의 전하가 도선의 단위를 지날 때 전류의 셀이다라고 해요. 그럼 1쿨롬이라는 것은 무엇을 1쿨롬이라고 할까? 1쿨롬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갖는 전하량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전하량은 무엇일까? 기본 전하량은 2라고 표현하는데 전자 1개가 갖는 전하량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라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거와 관련돼서 질문은 1A가 무엇일까요? 1A는 1초 동안에 도선한 단면을 지나는 전류의 전하량이 1쿨럼일 때 전류의 셀이야. 자, 1쿨럼으로 얼마가 되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에 이건 외우시다가 258이야. 258. 그래서 자, 이만큼의 개수가 갖는 전하량이다. 기본 전하량이란 무엇이지? 전자 한 개 갖는 전하량을 의미하고 얘는 1.2 곱하기 10의 19승 쿨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전압이라는 것은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전압이 클수록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관련되는 법칙이 뭐가 되지? 옴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오게 되지. 좀 이따에는. 자, 한편 전기회로를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역할들을 살펴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물의 펌프는 항상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어올려서 물의 높이 차이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누구와 같은 역할에? 전지가 갖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물 분자들을 전자로 비교해 줄 수 있고, 단 약속이 틀리지. 전자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하지만 실제로 물은 전위가 위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한편 자, 물레방아와 같은 역할이 저항의 역할입니다. 자, 밸브의 밸브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물펌프와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한편 전류계와 전압계가 있습니다. 자, 전류계는 누구를 측정하죠? 회로로 있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회로에 무슨 연결을 해주죠? 직렬 연결해줍니다. 선을 끊어서 직접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해주는, 자,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연결해주는 직렬 연결을 하게 된다. 눈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지? 이용하고 있는 단자에 적혀진 최대 전압값을 자, 눈금판에서 찾아서 그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플러스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줘야지 제대로 된 눈금을 읽을 수가 있다. 반면에 전압계는 똑같은데 회로에 무슨 연결을 하고 있다? 경렬 연결해줍니다. 전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양쪽 끝에 갖다 대서 경렬로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역시 읽는 방법 마찬가지 방법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저항의 발생 원인은 왜 그럴까요? 전기저항의 발생 원인은 전자와 원자에게 충돌에 의해서 흐름을 방해받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1옴이라고 하는 것은 1볼트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때의 전기 저항의 크기를 1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의 다른 이유는 물질마다 원자핵의 배열 상태도 다르고 또 단위 부피 속에 있는 전자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원자핵의 배열 상태가 다르니까 충돌이, 자, 원자핵 충돌 횟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 자, 그런 등등등으로 전류값이 달라지고 있다. 자, 이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그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 비저항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비저항이라고 부르고, 또 도선 저항의 경우에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저항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식을 써줄 수 있었어요.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을 활용한 문제로 옛날에 인천과학 기준 3기 때 입학 문제, 2기가 3기 때 입학 문제야. 자, 어떤 금속 막대의 저항이 R이다. 이 두 손을 잡아당겨 길이를 2배로 만들었다. 저항의 크기는 얼마일까? 길이를 당겨서 2배로 만들었더니 저항값은 얼마가 되지? 네? 얼마가 되나요? 당연히 얼마가 되지? 2분의 3? 네? 5분의 3? 정훈이 얼마가 되지? 다 구해야지. 생각해봐. 강민아 얼마가 되니? 주한이 얼마 되지? 민이 얼마 되니? 그래, 성현이가 우리 있다. 얼마지? 2분의 1. 자, 길이가 2배가 됐어요. 저항은 어떻게? 2배. 일단 2배가 되지. 잡아당겼어요. 역가름을 생각해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지? 진접점? 가늘어지지. 단면적이 얼마가 되지? 이 2배 되면 단면적이 얼마가 돼? 4분의 1. 부피 결정하니까 단면적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버리겠지. 2분의 1이 되더라고. 그럼 저항은 몇 배가 돼? 4배가 되게 되지. 와, 이거 거의 30년 전 문제인데 못 푼단 말이야? 뭐 공부니 뭐? S분의 L 앞에 있는 쪽에 로! 그리스 문자. 초면이야? 인사해. 로. 로야? 동생이지. 비정. 물질의 비정. 초면이었어? 앞으로 친하게 지내. 이거는 또 딴 데서 또 보여. 근데 역할이 달라져. 역할이 달라지니까. 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지? 로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니? 밀도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밀도 표현을 많이 써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질문이 나오는 거야. 도선의 길이를 잡아당겨서 길이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도선의 저항은 얼마가 되죠? 몇 배가 되죠? 문제를 바꿨잖아. 9배가 되겠죠. 9배. 도선을 잡아당겨서 길이가 6배로 늘어났대요. 저항은 얼마가 되지? 얼마? 16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최근에 삼성반도체에서는 선폭을 2나노미터 공정, 3나노미터 공정을 개발했어요. 3나노 스펙을 제품 생산하는데 선폭이 3나노미터야. 엄청나게 줄었지.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는 말이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 전도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겠지. 그래서 최근에 불이나 알루미늄 등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얇아지면 저항이 커져서 열이 많이 나오지. 열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니? 끊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야. 단락이 오게 되지. 야, 진짜 반도체 기술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0.5 마이크로미터였는데 선풍 기술이 0.5 마이크로. 근데 그게 2나노미터까지 내려갔어. 참고로 그때 당시에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에 그 방막을 입히는 오차가 10나노미터였어. 이렇게 플럭체이션이 최대값, 최저값 차이가 10나노미터였거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걸 손으로 쓴다네. 대단하지. 자, 그래서 대만놈들 중국놈들 쫓아오고 있답니다. 자, 온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온법칙. 자, 온법칙 하면 V는 IR이라는 법칙이지.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장에 반비례한다. 이건 용어만 잘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 전류라는 것에 대해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많이 흐를 것이고, 저항,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지.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V는 IR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법칙과 관계된 문제들 간단한 것 질문 많이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저항 연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직렬 연결인데, 자, 전체 저항값은 각각의 흐르는 저항들을 모두 어떤 결과가 같다? 합쳐준 결과가 같다. 자, 이 직렬 연결에서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떤 사실이 중요하니? 전류값이 일정하고 전압은 각각의 전압값이 전체 전압과 같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아시겠죠? 자, 한편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은 각각의 저항들의 역수들의 합이 전체 저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또 더 중요한 게 어떤 사실?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일정하고 각각에 흐르는 전류들의 총합이 전체 전류와 같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야. 또 전압을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저항값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값이 점점점 감소하게 돼. 그럼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네, 그치? 얘는 옆으로 붙이니까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지. 길이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하고, 단면적이 증가하면 저항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한편 호남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호남 연결의 결과는 먼저 병렬 연결부터 계산해 준 후에 나중에 직렬 연결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감소하니까 전구가 어두워지겠지.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밝아질까? 그대로지.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얘는 그대로야. 오케이? 하지만 배터리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뜨거워지겠지. 배터리 뜨거워지면서 수명이 짧아지겠지. 자, 이번에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흔히 B라고 했었지. 이 자기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은 뭐라고 부르지? 자기력선이라고 해. 이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축으로 들어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얘기 보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 방향은 자석 주위에 높은 나침반 자침의 높은 노인이지, 노인. 자, 잘못 못하지.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거 내가 친 거 아니야? 오타 내가 된 거 아니야? 오타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 그 다음에 세기를 살펴보자. 세기.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자석의 세기가 점점 세지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디가 조밀하지? 극에서 다 나와갖고 공간에 퍼졌다가 다시 극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기장이 조밀할수록 자기장은 더 세다라고 기억을 해두자. 오케이? 그래서 자석 주위가 가장 자기력이 셉니다.
자, 한편 자기력,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지. N극과 N극, S극과 S극은 청력이, N극과 S극은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력선은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화시킨 거야. 그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자석주위에 나침반이 있었을 때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쫓아갔더니 뭐가 나타났다? 자기력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자석 속에서는 S에서 N극으로 가. 그래서 항상 폐곡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폐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나침반의 바늘이 N극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려나갔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데 단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고 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케이? 자, 이런 일들이 있다. 또 자기력선이 간격이 촘촘하면 자기장이 센데 자기장의 또 다른 이름이 자기선속 밀도야.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를 자기장이라고 해. 그래서 밀도가 크면 선이 빽빽하면 자기력선이 빽빽하면 자기장이 세고 듬성듬성 있으면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영이 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유경영 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자, 죄송해. 경영이 꼬는 소리를 듣고 잠깐 기뻤으면 됐지 뭐. 잠깐 즐거웠으면 됐지, 그치?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좀 전에 비 엄청나게 쏟아졌지. 인천 시내 막 완된 거 아니? 순식간에 쏟아져갖고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서 물이 차가고 차가 배 잠겼어. 그리고 119가 와갖고 빼줬어. 차가 운전자가 앉아있으면 허리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 끝났지. 술이 맥게 되지. 레카 달려가고 성차 달려가고 장난도 아니었어. 시내가 꽉 막혀. 선생님 버스 집에서 여기 갔는데 1시간 걸려가지고 삼지도 다 막혔어. 선생님 집에서 나오고 5분만 홀딱 젖었어. 딱 5분 걸렸다. 5분. 자, 나 어떻게 돌아가니? 서구 쪽 장난 아니야 지금? 저희 아까 30분으로 나갈 때 10초 정도 우산 안 쓰고 뛰었다가 그럼 생쥐 되지. 오랜만에 생쥐. 야, 그 위를 뚫고 나갔다고? 나 같은 차라리 굶는다. 결국 먹지도 못했어요. 왜 못 먹어? 주문이 돼있어서 꽉 차있더라고요. 김밥 중국도? 그냥 부분이 딱 갔어요. 근데 맛있는 데 갔구나. 선배들이 그러더라. 요 옆에 골목에 가면 김치 조치집 있잖아. 김치찌개가 맛있대. 자, 그래서 김치찌개 진짜 맛있대. 애들이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집이야. 자, 그러면 계란말이 한 녀석이 추가했대. 6,000원. 부자 새끼들. 그 형들 진짜 대박인 형들 많아. 이상형. 초밥집 가갖고 3만 몇천 원치 먹고 왔대. 최근 초밥집 가서 대박이네. 나 웃기지. 스파게티 먹으러 갔다 오고. 자, 그러면 성현이 뭐 자꾸 나한테 톡 보내고 지랄이니? 수업 중에 계속 보내는 거야. 저요? 저 아까 보냈어요. 근데 왜 지금 하기 전에. 왜 지금 먹는데? 예? 왜 지금 오지? 아까 보냈는데. 비어갖고 막혔구나. 비어서 막혔어. 자, 그러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인데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볼까?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얘는 어떻게 해주지? 오른손으로 감아지지. 자, 오른손으로 감아줬을 때, 자,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나 조류 방향으로 두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바로 뭐가 돼? 그냥 비의 방향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자, 얘는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점 자기장이 약해지지. 자기장 모습이 이 두 손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모양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듬성듬성 있게 된다라고. 또한 조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다라는 뜻으로 기록해줘야 되고, 자, 이번에는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얘기해보면, 원형도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 자, 그렸을 때 이번에는, 자, 엄지손가락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자, 얘는 엄지손가락 방향을 두 손의 단면 쪽을 향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 누구 방향으로 잡아? 조류 방향을 잡아줍니다. 자, 얘는 조류 방향인데, 자,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고, 이게 N극이 존재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역시 얘는 반지름이 작은 자리일수록 자기장이 세고, 조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 세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지. 자, 솔레노이드 원형도선을 확장해 놓은 결과야. 자, 원형도선을 확장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게 되네. 나오겠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오른손을 이용하는데 얘를 여러 개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오른손에 대해서 내 손가락을 한쪽 방향으로 감아주면 돼. 자, 이때 엄지 방향이 향하는 방향이 N극의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손가락 향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또 외부에서 자기장은 막대자석과 유사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지.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박아 놓으면 얘는 뭐가 되니? 전자석이 되지. 전자석은 누구를 이용한 거야? 어떤 원리?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 원리. 얘는 자기력이라는 현상이지. 즉, 암페르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용했다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석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의 전자석 무지 많이 쓰고 있지. 공물상에 가면 전자석 기준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스피커 속에도 있지? 스피커 속에도 전자석. 또 전자석 어디니? 전동기 속에도 전자석이 있지? 전류를 넣어서 자석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거를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자기력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다라고 해. 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뭐가 내려오고 있니? 자기장이 내려오고 있지. 이때 만약에 두 손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대. 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때 자기력은 어디를 향한다고? 오른손을 이용하지? 내려와. 전류 방향으로 향해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에 힘을 갖는데, 이때 힘의 크기는 자기장 곱하기 전류 세기 곱하기 두 손이 자기장 속에 포함된 길이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BIL이라는 게 자기장 힘이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력 이용하는 장치들 역시 전동기, 스피커, 전압계, 전류계 등등과 같은 것들이 자기력을 이용한 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전동기 원리는 누굴 이용한 거야? 자기력을 이용한 장치지. 굳이 법칙으로 따진다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누구? 암페르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전동기를 빠르게 돌리는 방법 어떻게? 힘을 크게 받게 하는 방법이지. 전동기 주변에 있는 자석을 센 자석을 쓰면 되겠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등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전동기는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진 회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자, 이때 전류가 흐르는 회전자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또는 전류를 흐를 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자, 얘는 또한 어떤 장치를 갖고 있니? 정류자라는 장치와 브러쉬를 갖게 돼. 정류자와 브러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지? 전류의 방향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해서 힘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만들어준 장치가 정류자입니다. 그래서 정류자와 그리고 브러쉬의 역할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자, 이 책에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내용으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자, 패러데이 법칙은 어떤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니? 패러데이 법칙 자속이 변화면가. 자속이라는 것은 자기장이 지나는 면의 넓이를 자속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자, 이것이 변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장치야. 그래서 코일을 갖다 놓고 N극을 집어넣으면 N극이 못 들어오는 전류를 만들게 하고 N극을 나가게 하면 N극이 못 나가게 하는 전류를 만들게 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 자소서에 패러데이 법칙 쓰는 친구들 있지? 혹시 있니? 요번에? 쓰려고 했었는데 왜 자신이 없어졌어? 물리주제 쓴 사람 있니? 어떤 거 썼어? 평면평면 관계? 구조인데 뭘 짜는 뭘 비춰? 나중에 선생님 내 유튜브 안 하면 볼 거야. 전자기 유도 실험. 전자기 유도를 썼어요? 어쩌요? 네? 어쩌요? 아 실험을. 실험을 했어? 네. 그 다음에? 동물이 썼다고 안 해서? 어? 찾았었어. 관합성 썼다고? 아니 계란 낙하에서 계란하고 계란을 낙하시킬 때 충분한 중량. 문란 중요냐? 그럼 기본 개념들을 다 물어보자. 근데 그거 보통 학교에서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달걀 던지기? 어? 우선에서 떨어뜨려가서 안 깨지는 거 이기는 거. 스티로폼하고 꼬무지만 어떻게 스테이크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마시멜로 가지고 엔진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마시멜로를 이용해서? 그럼 먹어야지 왜 던져? 음식과학이 들어갔어요. 어? 그 시험 끝나고 못 먹잖아. 먹어서. 또 만들 때도 쪼그락쪼그락해서 그래서 못 먹을 텐데. 그 마시멜로 몇 개월 쌓았냐? 그죠? 그 마시멜로를 두 개를 만드는데 그 두개 바닥에다 붙일 때 이쑤시개나 테이프 이용해서 두 개 흔들리도록 면진 구조로 만들면 이게 떨어질 때도 정말 사뿐히 떨어지더라고요. 옥상에서 떨어지고. 계란이 사뿐히 살짝 휘는 거야? 그냥 아주 적은 소리. 보면 다른 애들은 되게 큰 소리 내는데 옥상에서 떨어져도 소리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마시멜로 썼어? 마시멜로 쓴 애들은 있는데 대부분 때렸어요 옥상에서. 자,
반칙해서 얘기는 해주면 자,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한 61조 이야기입니다. 자, 온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우리는 온도다라고 얘기하고, 온도 체계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어요. 자,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절대 온도가 있죠. 섭씨 온도는 자, 1기압일 때 물의 어느 점을 0도, 물의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고 이 사이 눈금을 100등분 하였다. 하씨란 물의 어느 점을 32도, 물의 끓는 점을 212도로 하고 그 사이 눈금을 180등분해서 한 눈금을 1도 F라고 쓰기로 합니다. 자, 이때 5도씨 간격이 5도씨의 눈금 간격이 9도 F의 눈금 간격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산식도 있어서 자, 환산식을 써드리면 자,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방법 얘는 5분의 간격이지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를 해주면 화씨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반면에 화씨를 섭씨로 바꿀 때는 9분의 5 곱하기 자, F-32라고 해주고 있죠. 요식을 이용하면 어떤 특정한 논도에서 숫자가 같아진대. 몇 도일까? 몇 도에서 도가 같아질까? 숫자가 영하 40도일 때 영하 40도씨는 영하 40도 F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한편 절대 온도라는 게 있다. 절대 온도는 자, 모든 기체들이 이론적으로 영하 273도씨, 정확히는 213.15도씨에서 그 부피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온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0인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온도를 뭐라고?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고 있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을 해서 더해주고 있다. 자, 이게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자, 이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열에너지란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해요. 구성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열 에너지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열에 대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와 주위 사이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열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 열이라는 것은 물체에 출입하여 물체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도 해줄 수 있어요. 자, 열량의 단위, 열의 박수 적음의 단위는 이 책은 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더 많이 쓰고 있죠. 1킬로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줄은 자, 열량과 비교해주면 0.24칼로리가 되지 1칼로리는 4.2줄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열량 온도 차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이고 칼로리, 킬로칼로리가 있다. 1킬로칼로리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1칼로리는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따라서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1칼로리는 4.2줄이 됩니다.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전도, 대류, 복사. 전도란 열이 물질을 따라 직접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대류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질의 직접 순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이야기한다. 대류용한 예, 에어컨은 천장 쪽에 가까운 쪽이고 난로는
바닥 쪽에 설치하면 자 어때? 대류가 일어나서 방 안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 복사라는 것은 열이 물질에 동의 없이 빛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진다. 빛의 형태로 전달되지는 거예요. 태양에서 햇빛이 오잖아, 그지? 햇빛을 받으면 어때? 따뜻해지지. 여름에 뜨거운가? 자, 얘네들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 몸에서도 복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친구 살에 붙이지 말고 살짝 손바닥에 갖다 대봐요. 친구가 해야지 더 잘 느껴. 따뜻하다는 걸 느끼죠? 강민이 하기 싫어. 오디오에다 대는 거. 팔뚝에서 뜨거움을 잘 못 느끼잖아. 그럼 복사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단열됐다라는 것은 열의 축을 막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열의 축을 막았다.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지. 전도, 대류, 복사 등에 있어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되는데 대표적인 단열의 예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예? 보온병. 보온병의 안쪽에 거울처럼 도금을 해놓지. 뭘 막아주지? 복사를 막아줘. 안에 진공 물질을 넣어. 진공을 만들어놔. 진공을 하면 대류도 없고 전도도 막아지겠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용기들이 닿는 부분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주지 전도를 막아주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를 다 막아주고. 자, 그 다음에 건물 등에서 단열재, 스타이로폼 같은 것을 써서 단열재를 이용하게 되면 건물 내부에 열을 차단해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해. 자, 한편 주택의 이중창. 창문 잘 보시면 바깥쪽 창, 안쪽 창 유리가 서로 틈이 벌어져 있어. 그 틈을 뭘로 만들어줘야 유리에? 진공으로 만들어줘야 유리에. 실제로 진공으로 만들어서 나와. 근데 쓰다가 보니까 다 새버려가지고 공기로 채워지겠지. 심한 데는 물로 차는 데도 있지. 유리에 무사히 비 오면 물이 차. 스며들어가. 수족관이라고? 이거 한 대만 때려. 성현이가 정신 못 차리고 음식이. 자,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요즘은 냉장고가 있지.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었다. 대신에 국민냉장고 아이스박스가 있었지. 그러니까 매일 얼음을 사옵니다. 매일 얼음을 사다가 놓고 거기에 반찬 같은 걸 넣어놓지. 아이스박스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니? 비싼 거 부엌에 찬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먹다 마른 반찬 같은 거를 찬장에다 그냥 보관을 했었어 옛날에. 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부엌에 누가 많이 살지? 개미. 쥐들이 많이 살지. 그래서 쥐하고 반찬 같이 나눠 먹어야 돼. 자, 찬장에 그 나무를 갈가가고 쥐새끼들이 들어가고 그랬지. 선생님 쥐한테 테러 당한 적이 있는데. 쥐가 나무. 옛날에 선생님 한번 거의 처음에 할 때인데 수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수업해. 매일. 주말도 없어. 매일 7일 동안 계속 일주일 7일 동안 계속 열몇 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보통은 짜장면 같은 빈 공간 시간에 선생님들이 시켜놓으면 그걸 먹는 거야. 근데 짜장면을 좀 친절한 선생님들 비벼놔줘. 왜 비벼놓는지 아니? 짜장 안 비비고 1시간 지나면 여기에 전분 성분이 빠져나와갖고 짜장면 뭉쳐갖고 짜장 케이크 된 거야. 비벼놔야지 이게 안 묻히는데 그게 뭉쳐버리거든. 진짜 그걸 젓가락으로 잘라 먹은 적도 있어. 근데 공강 시간이 없으면 굶어야 돼. 그래갖고 학원 그 선생님 자리 밑에다가 긴급 식량을 갖다 놨지. 초코파이 갖다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코파이를 봉지를 뜯었어 누군가가.
그리고 한쪽 판만 처먹은 거야. 남자들 그렇게 안 먹잖아. 남자 한 입에 푹 넣어서 먹지. 여자 선생들 같은 거야. 누구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책상 서랍 속에는 감기약도 먹고요, 치약도 먹고요. 쥐새끼 짓이었어. 쥐가 치약 같이 썼어요? 이따 끌려고. 오. 감기 걸렸으다가 감기약도 먹었어. 쥐가 다 찾아 먹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어. 잡아야지. 그래갖고 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어느 날 공강 시간에 불을 꺼놓고 잠복을 했어. 교실 문 밖에서 소리를 듣고 있었어. 한참 있으니까 부쩍부쩍 소리가 나는데 잽싸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지. 그랬더니 쥐새끼가 와 대박. 그때만 해도 교실 안에 선생님들 막 담배 피던 시절이거든. 그때 옆에 호랑이도 있었다고. 근데 천장에다 환풍기를 달아놨는 거야. 담배 연기 빠지라고. 환풍기 달아놨는데 환풍기 전기세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손을 쭉 늘어뜨려 놓은 거야 밑으로. 와 그걸 타고 올라가. 딱 불 켜는 순간에 얘가 놀래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걸 발로 차버렸어. 전선을. 손을 발로 차버리니까 떨어져갖고 책장 뒤로 넘어갔네. 막대기를 갖고 막 찔러댔지. 칙칙칙칙 막 찔렀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저런 턱에 매입된 에어컨이 있지. 벽에 붙어있는 에어컨. 그 연결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그걸 연결하려고 샤시를 좀 잘라놨더라고. 그러고서는 막 쑤시니까 얘가 건물 밖에 저런 게 또 있었어. 거기로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신문지를 어마무시하게 뭉쳐가고 막 쑤셔박기 시작했지. 그래갖고 입구를 막았어. 쥐는 바깥에 고립됐어. 5층이야. 그리고 어디로 넘어갈 데가 없어. 그래갖고 교실 옆에는 강실로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쥐새끼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고민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도 까먹었어. 며칠 있다 보니까 신문지 그대로야. 근데 쥐가 안 보여. 내가 볼 때는 그냥 투신자잖아. 공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투신자잖아, 너가. 자, 그 밖에 방한복. 방한복 소재가 속에 뭐 들었지? 거기 모니터. 씨. 부자다. 부주다원이래. 선생님 모니터인데. 요즘 쪽 화학솜 굉장히 가벼운 솜 있잖아.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모니터를. 자, 그럼 모니터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따뜻한데 왜 따뜻하냐고. 왜? 거위 윤기 나요. 거위가 너를 감싸는 거야? 그렇지. 이 털에 의해서 얘네들이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에 공기층이 차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막아줘. 오케이? 전도를 막아준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한편. 자, 옆쪽에 보니까 전도를 막는 옷, 그 다음에 대류를 막는 이중창, 이것저것 다 막는 보온병.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열평형 상태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열평형 상태란 접촉하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때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어버렸지,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지.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질은 그 물질이 잃은 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게 식으로. 자, 이쪽에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을 델타 QH라고 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델타 QC라고 하고, 이 합이 얼마가 돼? 0이다. 오케이? 자, 일부 얻은 양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자, 이 열평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온도 측정이야. 온도 측정. 우리 연력학 배우는 연력학 영복칙을 기억할 거야. 연력학 영복칙 기억하는데 어떤 물체의 온도와 온도계 사이에 측정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계를 접촉시켜 놓지. 그럼 그 물체의 온도가 온도계에 나타나는 거야. 이 온도계를 다시 다른 물체에 갖다 놨어.
이때 다른 물체가 나타났을 때 똑같은 녹음을 가리킨다면 두 물체의 온도는 서로 어때? 같은 온도를 갖는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서 차게 보관한다. 냉장고 속에서 음식들은 어때? 냉장 온도가 똑같이 나타나겠지. 음식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상하는 게 느려지겠구나. 안 상하니? 상해. 냉장고 안에 오래 있어도 상해. 하지만 상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가져가죠. 자, 그래서 자 이쪽에 보니까 열중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자, 비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의 비열은 얼마죠? 1이죠. 자,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킬로킬로 지워지니까 똑같은 값을 갖고 있고요. 또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걸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비수율까지 계속 온대요. 그래서 어저께 일기도를 살펴보니까 비가 올 일기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뭐 전천후견 그런 게 아니고 고기압과 고기압 있잖아. 그럼 이 두 고기압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지. 이걸 우리는 기압골이라고 부르는데 기압골은 주변에 날씨가 흐려. 지금은 날씨가 흐려서 비를 뿌려주기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온 거지. 아마 저녁 때 아마 침수대는 참고 무심할 것 같아. 참고로 우리 동네 지금 배수 다 막혀갖고 물이 안 빠져. 오늘이 운영 며칠인지 아니? 아까 선방이시는 물 새는 오 수경이죠. 벽에서 틈으로 물 벽에서 물이 셀 정도야? 흐리는 잠깐만. 다행히 보름 때는 아니다. 보름이면은 해안가 침수된다. 바닷물이 올라오지. 지금 바닷물 가는 중이야. 보름 되고 한 4일 남았거든. 아마 수요일날 이 계속 오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하수 펌프장에서 물을 퍼서 바다로 버리거든. 바다로 버리는데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니? 펌프 무시하고 역류해서 들어오지. 그래서 배수가 안 된단 말이야. 배수가 안 되면 물이 차겠지? 물난리 나는 거지. 자, 그래서 비열을 이야기했다. 비열은 물질마다 자 각각 갖는 특성이야. 그래서 물질마다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 얘는 물질의 구별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열이 크면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작게 일어나.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열량 구하는 식 BBQ는 G암파, Q는 시멘트. 그래서 자 BBQ는 시암파, Q는 시멘트. 여기서 C는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변화를 의미해준다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은 비열이 1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큰 값들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큰 값들 중에 하나야. 자, 한편 비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게 해류풍이야. 해풍과 육풍은 육지와 바다의 비열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낮에는 자 땅은 쉽게 가열되지고 바닷물은 쉽게 가열되지 않아. 바닷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한 건 육지지. 육지가 기온이 높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기압, 국지적인 저기압이 생기고 바닷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죠. 그래서 고기압이 생겨야 하강 기류가 생기죠.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해풍이 불게 되고 밤에는 육지는 또 비열이 작기 때문에 겁나 식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뚝 떨어져요. 여름철에 해변에서 자면 입 돌아갑니다. 무한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름철에 애들 술 먹고 해변에서 TV에서 자면은 아침에 입이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아, 이게 근육이 이상이 생겨갖고 이게 당겨진대요. 그러니까 그 입이 삐뚤어지. 진짜 한쪽에 이렇게 올라가요. 심한 사람은 이 꼬리가 귀에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밤이 됐더니 육지는 온도가 무지 낮고 하강이 양쪽 다 올라가면 쪽쪽 한쪽만 올라가요. 한쪽이 근육막이 그 차갑게 된 쪽. 옛날에 엄청 더울 때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은 나름 시원한 방법을 찾았지. 다듬이돌을 베고 자는 거야. 다듬이돌은 엄청 시원하거든. 선생님도 어릴 때 다듬이돌을 껴안고 있었지.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참 동안 베고 자다 보면 입이 돌아가야지. 자, 그래서 자 밤에는 바닷물은 무지 따뜻해. 따뜻하게 느끼는 거야. 육지 기온에 대해서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는 육풍이 불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계절풍도 주죠.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계절풍도 역시 비열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팽창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그 물질은 길이 또는 부피 또는 면적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자, 열을 가해주게 되면 자 길이 부피들이 변화하는 현상인데 자 원인은 열을 가해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물체가 이루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팽창을 갖게 된답니다. 자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가장 열팽창 정도가 심한 게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고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철근을 넣죠. 왜 해피름은 철근을 넣는지 아세요? 건물이 튼튼하다고. 근데 왜 해피름은 철을 넣을까? 물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물을 넣을 수는 없다고요? 사람은 금붕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넣을 수 없으니까 철을 넣는 거. 물을 넣을 수 없다고 철을 넣어? 물을 넣어요. 철근의 목적이 뭐야? 뼈대를 형성해갖고 튼튼하게 있고 그거 썼다며.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사람 붕어가 아니라니까? 자, 철근을 넣는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재질 중에 알루미늄 같은 건 가져도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철근을 넣는 이유가 이런 이유랍니다. 콘크리트와 온도에 따른 열팽창 정도가 가장 비슷하대. 철이. 그래서 철근을 넣는 이유는 열팽창 정도를 고려해서이다. 열팽창 우리 생활에서 불편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전기줄 보기 좀 힘들지, 요즘? 전기줄을 보면 전기줄이 어때? 늘어져 있어. 왜 늘어뜨렸을까? 물론 힘을 견디는 것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늘어지고 겨울철에는 수직해서 당겨지거든. 뺑뺑해져.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잖아. 또 얘가 너무 뺑뺑해지면 장력이 커져가고 그냥 끊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적당한 늘어뜨림을 갖게 됩니다. 이거 전기줄에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기줄 설치하는 아저씨들이 이 토크까지 다 계산해갖고 늘어뜨림을 결정해갖고 설치합니다. 전봇대 거리 평균적인 무게 계산해갖고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맞춰갖고 각도를 잡아줘요. 길이를 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용한 예로. 자, 철도를 보면 철길이 철로 돼 있지.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소리가 나니? 뜨그득 이 소리가 나지. 이 소리가 그 틈을 지나가면서 나는 마찰이에요. 오케이? 왜? 이거를 안 떨어뜨려 놓으면 여름철에 탈선할 수가 있어. 너무 떨어뜨리면 승차감이 아주 개똥이야. KTX는 원대를 만들었다고 하지. 그리고 이음새가 없대요. 이음새가 없대. KTX는 그래서 승차감이 좋지. 대신에 열팽창 정도를 막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각에 보면 혹시 교각 상판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지?
콘크리트 큰 판과 큰 판 사이에 쇠로 돼갖고 이렇게 이음새를 만들어놔요. 겨울철에는 떨어지고 여름철에는 붙어요. 이것도 역시 팽창을 보유한 이야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 고체, 액체 열팽창,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 자, 이 열팽창 이용한 또 다른 장치가 있는 바이메탈. 서로 다른 금속을 두 개를 갖다 놓으니까 주로 철과 황동을 갖다 놓는데, 황동은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철은 작아요. 그래서 황동 쪽에 얼음을 올려놓으면 황동 쪽으로 휘어버리죠. 또 가열을 하면 철 쪽으로 휘어버리죠. 이런 장치 중에 자동 온도 단속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메탈과 바이는 여기서 이라는 뜻이죠. 바이는 이다. 자, 기체의 열팽창, 물질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모두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운동과 에너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최근에 배워서 먹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중성광 사진은 뭐 하는 거지? 자, 카메라에 노출 시간을 길게 하고 조명을 줘서 물체의 움직임이 번쩍일 때마다, 조명이 있을 때마다 사진에 기록이 남기 위해서 측정한 사진을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지, 이걸 알아서 뭘 하려고? 속도를 알려고. 자, 이 속도의 변화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측정하고, 자, 기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속력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고, 단위는 킬로미터 per hour 또는 미터 per second. 그리고 환상관계 자lim으로 본다. 특히 진겁하는 분들, 자, 수대비 기억해 두라는 게 있었어. 18km per hour면 1초에 5m 가는 빠르기, 36km per hour면 1초에 10m 가는 빠르기, 10m per second야. 자, 72km per hour면 20m 가는 거 1초에. 자, 그 다음에 108km per hour면 30m per second, 144km per hour 40m per second. 이런 몇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뜸 여러 가지 속도를 단위를 달려서 불러주고 가장 빠른 게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환산할 수 있는 걸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한편 평균 속력이란 물체 속력이 변하면서 이동하는 경우에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고 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한다. 특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때는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해줍니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편 등속도 운동, 같은 빠르기로 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 쪽에서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항상 같게 나타나고,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시간 거리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ST 그래프는 일정하게 비례하는 1차 합수 형태지. 살펴보니까 얘는 S는 VT라는 식을 써줄 수 있었어. 즉 V라는 녀석은 T분의 S라는 값이고, 이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 속도가 일정하고, 그 아래 넓이는 VT니까 이동거리, ST에서의 기울기는 속력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이마카 운동은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운동인데, 1초에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지? 9.8m/s씩 속력이 증가해진 것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취급했습니다. 자, 질량이 다른 물체를 자이마카시킬 때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얘는 동시에 떨어지겠지. 맞아?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자,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같은 장소에 떨어뜨린다면 물체가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이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같게 나타난다라고 하지. 이것을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1초에 얼마씩 증가합니까? 1초에 얼마씩? 9.8m/s씩 증가하게 되고, 자 그리고 얘를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분속도 운동하는 경우와 자유낙하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했더니, 자 속도 그래프가 분속도 운동하면 x축에 나란하게 나타나고 자유낙하한 운동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됐다. 자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의 힘을 가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을 이동시켰을 때 물체의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구하는 식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한 거리를 W는 FS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때 1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1줄이라는 것은 1N의 힘으로 1m만큼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1이 된다. 그래서 1줄은 1Nm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중력과 일의 양관계를 살펴보는데, 중력에 대한 일, 우리가 물체를 잡고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물체의 무게 곱하기 올린 높이만큼이 한 일의 크기가 되겠지. 간단한 계산들을 시킨단 말이야. 자 그리고 중력이 하는 일, 중력이 떨어지면서 물체를 낙하시키는 일을 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때는 무게와 떨어진 높이를 계산해주면 일의 크기가 된답니다. 자 한편 일이 0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일이 0이 됩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야.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없을 때,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거나 물체를 가만히 들고 서 있을 때, 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도 일이 0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이 0이 되는 경우를 잘 기억해 두자. 자 한편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종류는 어떤 에너지가 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태양 에너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들은 모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 쓰게 되는데 mgh라고도 쓰고 있지. 중학교 과정에 충실하려면 mgh 대신에 9.8 mh라고 대답을 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달리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인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다. 자 이때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자 그래서 94쪽이야. 자 역학적 에너지나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다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공기장 마찰이 없으면 그 증가량, 감소량의 합이 0이 된다라고 얘기,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이야. 자 전기에너지 발생, 전장이 유도라는 현상이 있다. 아까 패러데이 법칙에 제한된 얘기가 되지. 발전기 원리가 되는데, 코일 뒤에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이 자석이 움직일 때마다 코일에는 유도 전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어떻게?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나가면 못 나가게,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유도 전류라는 것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며,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가까이 하면 또는 멀리하면 모두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내준다라고 해. 자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센 자석을 쓸수록 강하게 나타나. 빠르게 움직일수록 또 강하게 나타나고, 코일의 가분수가 많으면 역시 유도 전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이용한 예들을 살펴보는 발전기, 도난 방지 장치인데 어디에 있지? 마트에 판으로 세워놓은 거 있지. 그 속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래서 물건에 자석을 된 물질을 부착해 놓으면 걔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야. 오케이? 삐삐삐. 자 한편 교통카드 판독키, RFID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우리 교통카드 속에는 안에 구리선으로 된 코일과 같은 형태가 있어. 얘를 금속판에 버스 입구에 있는 판에 갖다 대면은 거기에서는 자기장이 발생해서 내 카드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 전류에 의해서 저장된 정보를 전달시켜줘. 그 정보를 읽은 버스 안에 카드 판독기는 본사와 연락을 해서 카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카드에 돈이 얼마 있다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차감시켜서 그 정보를 카드에다가 다시 넣어줘.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딱 되면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자, 그 밖에 라이트나 인덕션 렌즈, 금속 탐지기도 같은 원리라고 한다. 발전기가 또 대표적인 예였는데 발전기는 연구자석 사이 회전할 수 있는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전동기의 여기야. 코일을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사실 실제 발전기는 코일을 회전시키지 않고 자석을 회전시키지. 실제로는 자석을 회전시켜.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다. 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전환 관계, 화력발전, 수력발전, 태양열 발전이든 핵발전이든 자, 이 발전되는 단계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전개기들은 2학기 부분은 아주 자주 질문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주세요. 소비전력, 전력량, 에너지, 수비에 관한 얘기들이거든. 전기에너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내용 정리를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좀 알아야 되거든.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책을 1학년, 2학년, 3학년 자습서든 아니면 문제집이든 내용을 한번 정독해봐.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나온 내용하고 상당히 내용이 부족하니까 정독하고 그거를 잘 확인해 주세요. 질문은 굉장히 무섭게 풀어주시고 합니다. 이거 쓰는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문제를 와가지고 10원에 실 거예요. 문학에서는 사정관을 따로 하셔서 물화생지 내부를 놓으시고 과학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햇소리 하면 가차 없습니다. 자, 질문 없으니까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